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늘 기본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해경궁 김 씨가 누구냐?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정황 증거가 또 하나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사용했던 지메일 주소의 아이디, 그리고 이게 똑같은 포털 사이트 다음 이메일 아이디가 경찰 수사 시작한 직후에 탈퇴 처리가 됐는데, 마지막 접속 장소가 바로 이재명 지사의 집 자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메일 주소는 이미 노출돼 있어서 도용이 가능하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어제 경찰이 새로 내놓은 증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이디라는 게 우리가 메일 주소 앞에 붙는 거, 닷컴 앞에 붙는 거요. 지금 보면 KHK 김혜경의 이니셜하고 똑같은데 KHK6310000 이게 지금 트위터 계정 열 때 등록했던 해경궁 김 씨가 트위터 계정 열 때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인데, 이게 앞에 있는 아이디가 같은 게 발견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그것도 사실 이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연치고는 좀 독특한 필연의 의혹을 경찰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를 이제 열 때 자연스럽게 이메일 계정이 이제 등록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지금 그 9자리 그 숫자입니다. 지금 그 KHK631000 그 지메일이죠. 그래서 그 수사 당국에서는 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앞에 그 메일 계정을 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우연치 않게 똑같은 그 아이디가 그 다음 메일에서 그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우연치고는 상당히 독특하게 이 장소가 바로 이재명 지사의 그 자택이었다,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4월 달에 이 그 다음 이메일 계정이 탈퇴가 되었는데 그 시점이 이 논란이 그 불거져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이것도 우연치고는 상당히 그 독특한 좀 필연이 되지 않겠는가. 하필이면 그때 탈퇴했다는 그렇죠. 게 예.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직접 증거는 아닐지언정 또 다른 의미를 둘 수 있는 간접 증거로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의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스모킹 건이 이거 하나 말고 사실은 또 다른 것도 있다, 이런 그 암시적 언급도 함께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아닌가, 뭐 정황 증거긴 합니다만 정황상 보면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저께 그 이재명 지사 아까 보셨습니다만 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원래 그 기자들 만난 자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뿐더러 답변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조금 궁색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근데 답변을 이제 아예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말을 돌린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기본소득 관련한 정책 발표 자리였으니까 그냥 국민들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은 생각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일종의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은유적인 표현도 곁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트위터로 어떤 그런 증거 있잖아요. 이 계정이 김혜경 씨의 계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지금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네티즌들도 그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올리면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옮겨오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과연 그런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국민들을 얼마큼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기자들이 붙었을 때는 네. 사안을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추후에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대답을 한 거는 네. 뒤에 숫자는 이전부터 공개돼 왔었다. 그리고 도용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전의 주장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렇죠.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정황 증거일 것 뿐이지. 그래서 정확히 이 다음에 있는 이 아이디가 이제 김혜경 씨 것은 이제 거의 맞지만 구글 아이디도 그럼 역시 김혜경 씨 것이냐. 이제 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마지막에 접속한 부분, 네. 그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이제 없을 못 것 들은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왜냐하면 사실은 그 우연치고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그 이재명 지사 그 자택에 그와 같은 이메일 계정의 사용이 노출됐느냐. 그럼 우리가 가능한 뭐 추리를 해보면 아주 측근이거나 네. 또는 또는 뭐 선거 참모들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김혜정 씨거나 네. 아니면 본인 자신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상당히 뭐 추리를 한번 해보면 말이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 부분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 자택에 함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정한 작업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합리적인 추론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김혜경 씨가 사용한 그 아이디가 맞긴 맞는데 그 다음 아이디 말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보니까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이 자기랑 똑같은 구글 아이디를 쓰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좀 찝찝한 마음에 그냥 나는 다음 아이디는 탈퇴했다. 뭐 이런 식의 변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최후에 사용한 그 장소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음 이재명 씨, 아이디를 사용한 장소인 네. 거잖아요. 그 다음 아이디를 그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그 트위터의 계정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한다면 네. 뭐 그 나름대로 이것은 전혀 다른 이슈로 이재명 씨의 유리한 형국으로 가는데 그 전제 자체가 만약에 우연치고는 그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네. 그 장소에서 어쨌든 간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또 뭐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김 변호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지사가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주변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내 아내가 해경금 씨가 아닌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 이러면서 이제 SNS에 또 올렸단 말이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2016년 12월 18일 날 6시 17분으로 이제 이렇게 밝혀진 그 사진입니다. 근데 네. 그 사진이 뭐냐면 이재명 씨의 이제 그 장모님,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의 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날 이제 그 생일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인데 그 시점에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생일 잔치에 몰입하고 있는데 과연 트위터를 올렸겠느냐. 따라서 트위터의 주인은 아니다. 이런 논리의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또 문제가 밝혀진 것이 그 밝혀진 시간이 네. 한국 트위터 시간이 아니고 이게 미국의 트위터 시간이다. 네, 이정열 변호사도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그 시간에 분명히 트위터를 올렸을 또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또 반대 증거로서의 또 추론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론이 지금 거듭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헷갈립니다. 고발인 측의 이정열 변호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때도 했던 얘기가 해경군 김 씨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닌 걸로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뭐 트윗 올려와 있는 그 트윗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도 발견이 되고요. 네. 또 그 양이 4만여 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공동으로 했다 그러면 김혜경 씨나 뭐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의 법적인 책임 같은 게 좀 나눠집니까?
일단은 그 양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도 그 점을 지적을 했죠. 나는 이제 거의 SNS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 동안 트위트한 양보다 더 많이 트윗을 했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아내일 것이라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좀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윗마다 좀 말투도 조금 다르고요. 관점도 살짝씩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한 사람이 맞느냐.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이 트위터 계정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보통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 기타 뭐 블로그 등등의 여러 가지 SNS를 같이 선거 캠프 모두가 다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되던 트위터라고 한다면 누가 정확히 무엇을 올렸느냐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명예훼손 행위가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뭐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그 자기 보좌진 집단과 함께 한 SNS를 그렇게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굉장히 무작위로 선거 캠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공개된 아이디였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반드시 트위터 계정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 이거에 좀 법률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경찰, 검찰 수사에 뭐 지금은 정치권까지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